실패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라. 어느 날 젊은 화가 한 사람이 영국 수상 철치를 만나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얼마 전에 글래스고에서 열린 전람회에 그림을 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열심히 그렸고 이번에는 꼭 입상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화가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문제는 심사위원들이 자격 미달이라는 점입니다. 그림이라곤 전혀 그릴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을 합시고 앉아서 진짜 화가들의 그림을 심사하거든요.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좋은 작품을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정당한 것이 정당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것. 이것은 미술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각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처칠은 화가를 쳐다보며 장난꾸러기 같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젊은이, 나는 평생 달걀을 낳아본 적이 없어. 난 암탉이 아니니까 말이오. 뜻밖의 말에 젊은 화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물론 그러실 겁니다. 저도 달걀을 낳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젊은이, 나는 달걀을 낳아본 적은 없지만 상한 달걀과 싱싱한 달걀을 잘 가려낼 줄은 안다오. 젊은이는 어떻소? 저도 그것을 가려낼 줄 압니다. 거업 보시오. 그러니 그림을 못 그리는 심사위원일지라도 좋은 작품을 잘 가려낼 수는 있지 않겠소? 그렇긴 하지만 물론 심사위원이 편파적일 수도 있고 잘못 심사했을 수도 있어요. 하고 철칠이 말하였다. 그러나 그런 것에 지나치게 마음 쓰는 것은 젊은이를 위해 좋지 않아요. 이런 경우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미술계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그림이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요. 앞의 것은 정치가가 해야 하는 일이고 뒤의 것은 화가가 해야 할 일이요. 어떻소? 당신은 정치가가 될 참이요? 미술계의 정치가 말이요. 저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전람회에 출품하는 다른 작가와 어슷비슷한 수준의 작품을 그리지 말고 그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작품을 그리도록 노력해보면 어떻겠소? 당신의 작품이 눈에 확 띌 정도로 훌륭한데도 그런 작품을 뽑지 않을 심사위원이 과연 있겠소? 젊은이가 고개를 숙이자 처칠은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만일 당신이 월등히 뛰어난 작품을 냈는데도 낙선한다면 그때는 내가 나서서 미술계를 조사해보리라. 그러나 나는 영국이 그럴 정도로 타락한 나라라고는 믿지 않소. 왜냐하면 말이오. 처칠이 덧붙여 말하였다. 나 또한 어슷비슷한 정치인들 사이에서 특별한 안목으로 미래를 예측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수상이 되었기 때문이요. 처음에는 나의 특별함을 몰라보던 국민과 정치인들이 결국에는 나를 알아보아 주었소. 영국이란 나라는 좋은 달걀과 상한 달걀을 가릴 줄 알더란 말입니다. 물론 좋은 달걀을 가려내는 데에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그랬듯이 당신도 몇 년, 어쩌면 10년 정도는 참고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소. 그 뒤 젊은 화가는 처칠의 말에 마음에 새기며 노력하였고 마침내 훌륭한 화가로 대성하였다. 화가의 주장과 처칠의 충고, 환경 혹은 남들과 다투는 것과 나 자신을 바꾸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두 중요하다. 나를 바꾸는 일 못지않게 나를 방해하는 사람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고 또한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전봇대나 등대와는 달리 사람이라는 환경은 우리가 항의하고 노력하고 움직이면 어느 만큼은 바뀌기도 한다. 그러나 남을 고치는 일은 나를 고치는 일에 비할 때 두 번째 일일 뿐이다. 내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환경을 고치기 이전에 나 자신부터 개혁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된 다음에라야 참으로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처칠이 사회 환경을 다루는 정치가로 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신의 능력을 개혁, 향상하였기 때문이다.
자신을 경영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경영할 수는 없다. 하물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경영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유가는 수신제가 이후에 치국평천하라고 가르친다. 수신제가 이후에 치국평천하라고 가르친다.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린 다음에 가정을 이루고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확보한 다음에 사회와 나라를 위해 일하라는 것이다. 이 발전 방향이 옳다. 사회학도나 정치학도로서 앞으로 사회 환경의 개선에 전념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 시작은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성공한 한 주교는 자기의 묘비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젊고 아름다워 상상력의 한계가 없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정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마침내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 것을. 일을 즐기자, 문제를 즐기자. 먼저 나부터 개혁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란 뜻이다. 주인만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개혁할 수 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삶의 주인으로서 먼저 나 자신부터 바꾸자. 그런 다음 환경을 바꾸고 환경을 이끌자. 나 자신에 대한 리더가 된 다음 남을 이끄는 리더가 되자. 자기를 철저하게 개혁한 다음 남들을, 사회를, 국가를, 인류를 개혁하려고 나설 때 그때까지 그를 제한했던 사회와 환경은 비로소 그에 의해 변하게 되기 시작한다. 인간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자이지만 리더는 자기 개혁을 바탕으로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자이다. 그는 이미 수신제가를 끝낸 사람으로서 치국평천하의 꿈을 펼친다. 이때에 이르러 그는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롭게 한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있어 삶은 의미 있는 도전이다. 그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수신제가를 끝낸 사람으로서 문제를 헤쳐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다. 강물의 양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헤엄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에게 물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일에 몰두하자 부왕의 건강이 걱정된 태자가 아뢰었다. 아바마마, 옥체를 보존하면서 일하시옵소서. 세종대왕이 말하였다. 태자야,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나는 이를 즐기고 있느니라. 이를 즐기자. 문제를 보지 말고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도전으로 여기자. 일과 문제를 그렇게 맞는 사람에게 있어 삶은 즐거운 놀이이다. 놀이는 일이 아니다. 일은 그 과정은 괴롭지만 그 결과물이 좋은 것이다. 그러나 놀이는 놀므로써 무엇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노는 그 자체로서 이미 좋다. 놀이는 노는 과정 자체가 과정이자 결과이고 수단이자 목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대왕에게 있어서 일은 곧 놀이였다. 그분은 일을 즐김으로써 일을 하는 과정 자체를 향유하였다. 그러므로 놀이처럼 일하라.
일을 즐기고 문제를 즐기라. 힌두교는 우주를 거대한 유해장으로 본다. 우주는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또한 그 거대한 놀이터 한가운데에 서서 문제가 다가오면 그것을 즐거운 도전으로 여기며 그것과 함께 뒹굴며 그것을 즐기자.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윈윈이다. 즐겁게 일하는 과정에서 한 번 이기고 일의 결과를 얻었을 때 또 한 번 이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이며 가장 행복한 자이다. 그런 사람이 삶의 승리자가 된다. 에디슨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다. 99번의 실패를 거쳐 전등을 발명하였다고요? 에디슨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웬걸요? 저는 단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실패는 없었어요. 단지 99번의 과정을 거쳐 전등을 발명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일을 즐기는 사람의 말이다. 이것이 문제를 도전으로 여기는, 도전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의 말이다. 이 책을 곁에 놓고 읽고 음미하라. 그렇지만 일과 문제를 즐기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자면 삶에 대한 강렬한 욕구와 의지가 있어야 하고 사물을 통찰하는 예지와 먼 미래를 투시하는 선견지명이 있어야 한다. 이 책은 그 때문에 기획된 것이다. 당신은 이 책에 나오는 수백 명의 역사적 인물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아침마다 그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 일화를 음미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의지, 예지, 선견지명이 우리에게도 조금씩 젖어들게 된다. 안개비에 옷이 젖듯이, 향을 싼 종이에 향냄새가 배듯이,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리더가 되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아가 그런 당신이 남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 있는 것도 또한 이걸로써 첫 머리글 시작하는 글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장 부제 지금 단결하라 챕터의 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